진짜로 우크라이나 가서 그 춥고 배고픈 북한군 몇 명 해가지고 한 10명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데리고 와서 카메라 앞에 계엄을 했어야 되는 합리적. 검찰이 갑자기 특종을 쏟아냈습니다. 살려고 하는 게 확실히 국힘보다는 머리가 돌아갑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대통령, 경찰 수뇌부에 직접 국회 통제 지시, 대통령,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전부 체포 지시, 대통령, 군의원, 대통령, 국회의원 다 체포하고 잡아들여라. 윤, 총 쏴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 지시. 윤, 계엄 해제에도 2번, 3번 선포하면 되니 진행. 이거 발포 명령을 포함해서 위법적인 내용이 쏟아져 탄핵 심판에도 아마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러니까 느낌이 안 좋기도 하지만 혹시 봉지욱 기자발 특종이 터질 것 같으니 미리 손절치는 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봉지욱 기자가 준비하는 특종 중 하나가 설마 이거였나 싶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예고한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충격적인 건 오늘 기점으로 슬슬 그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민주당 내부에 도는 권한대행 관련 전략 보고드립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의 특종 예고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종업원 데리고 올 때도 겉으로는 나중에는 국정원이 한 것처럼 한 게 우리 군이 가서 중국 현지에서 공작을 했다 그러면 외교적 마찰입니다. 난리가 나요. 중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이 가서 공작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겉으로 포장할 땐 국정원 정보기관끼리는 그런 게 용인된 게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포장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서도. 근데 국정원 요원들은 나름대로 엘리트들이고 돈이 많잖아요. 현장에 안 갑니다. 현장에 안 가요. 국정원의 블랙들은 주로 이제 돈으로 많이 포섭을 사람 사고 이럴 거고 거칠고 험한 일은 정보사에서 대부분 합니다. 이 군인들이니까 나라의 명령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뭐 기사 보니까 몽골에서 국정원 정보사 중령과 대령 2명이 체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활동을 하니까 체포되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 요원이 체포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국정원도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근데 왜냐하면 정보사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요. 돈이 모자라요. 공작비가.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많이 같이 합니다. 경찰도 그렇고 그 간첩 대공 업무 할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많잖아요. 얼마를 주는지도 우리 국민이 몰라요. 그 비밀이라고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홍장원 차장이 갔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뭐 우크라이나에서 안보국에서 또 살뜰하게 그 메모지를 기념품을 받아오셔갖고 거기다가 체포 명단을 적었는데. 근데 저는 아까 얘기를 마무리하면 저는 홍 차장이 나왔다가 지금 들어가서 지금 입을 꼭 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게 될 이야기의 파장 규모를 생각해서 이제 말을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없이도 이 국면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해결되길 바라거나. 근데 저는 만약에 정보사하고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납치 후 기순의 공작을 하고 있었다고 치면 그거는 홍 차장이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홍 차장이 다 던지고 나온 것은 그 임무를 띄고 간 자신들의 부하나 또는 우리 인력을 북한의 공격으로 위장해서 타격하라는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하등 이상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이송되는 부대를 공격하고 북한이 종국 세력을 구출하는 것처럼 연출해라. 제가 들은 제보는 그거였는데 그거나 근데 이제 자신의 부하가 그런 식으로 희생되는 걸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이분은 참을 수 없죠. 그거는 도저히. 그런 정도에 튀어나올 것 같다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는 홍장원 차장이 입에서 나온 건 아니고 정보사 현직한테 이제 나온 얘기인데 저 북한 식단 탈북 여정은 똑같습니다. 저건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을 열받게 하는 건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우크라이나 가서 그 춥고 배고픈 북한군 몇 명 해가지고 한 10명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데리고 와서 카메라 앞에 포트라인에 세웠다고 기순했다고.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많았죠. 귀순했다고 그 사람들 포토라인에 세우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공작이 실제로 만약에 계엄이 계속됐다면 실행이 됐고 왜냐하면 계엄이 성공한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 계엄을 했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기순 공작이 애초에 그 임무였다면 그 기순 공작을 하고 있는 애들을 치라고 하는 게 저는 홍장원 차장을 열받게 튀어나오게 만든 게 아닐까? 저는 이제 하여튼 뭐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계속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공작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노상원 이 목함지뢰 사건 직후에 북한 군인 척하며 우리 군을 타격하는 기획을 했다는 게 이게 놀랍네요. 네, 충격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권 교체 뒤 구치소와 교도소를 하나씩 더 만들어서 전부 수감해 역사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죄도 심각하지만 명백한 외환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무슨 대통령이 수사를 받느냐 이러는데 불소추 특권이 없는 딱 두 가지가 외환, 내란죄입니다. 즉 이 두 개는 즉각 수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뭘 하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 수계를 일단 빵에 보내서 저 내란 세력들의 기를 죽였어야 했는데 오히려 기고만장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내부 취재로는 인정하는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본 국힘 내부 상황과 왜 그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인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뭐 저희는 뭐 지킨다, 임기를 연장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사실 끝났다라고 내부적으로 모두가 인정을 하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생각은 이재명 대표의 2심, 3심까지 버틴다. 3심까지요? 2심까지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3심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2심까지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선고가 되면 이제 대법원에서 바뀔 리가 좀 드물다고 보고 그 프레임이면 싸울만하다, 해볼만하다. 개선을 해볼만하다. 예. 그래서 거기에 올인이 되어 있어요. 최대한 지연 전략이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자 프레임 그걸 강화시키는 그 2심까지는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버텨야 된다. 네, 공감합니다. 윤석열의 탄핵 타임라인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3심 스케줄을 보며 저들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낙마 하나만 바라보고 나라가 망하던 말던 오로지 이재명은 안 된다는 전략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한덕수의 목니 뒤엔 조선일보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조선일보는 한덕수 총리 덕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도 안정되고 있는 것처럼 미화하면서 여의도 권력이 된 거야 민주당이 오로지 정권 탈취를 위해 한덕수 총리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하려는 것처럼 여론을 몰고 갑니다. 조선일보는 그런 식으로 민주당의 혐오 프레임을 씌우고 대중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는 대국민 심리전을 합니다. 제 눈에 한덕수는 조선일보가 가리키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는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권 교체 뒤 반드시 저들을 법과 행정 권력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언론을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